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요, 바로 수학입니다. 제가 1부, 2부 영상으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제가 그 뒤에 또 이번에 컨텐츠로 진행할 걸 짜면서 느꼈던 게 인생 꿀팁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고 사소하지만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수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제가 왜 수학을 알려드리려고 하냐? 제가 사실 본업이 제 외모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전공은 문과지만 제가 학창 시절까지는 이과였어요. 그래서 이과 생활을 거치면서 수학도 항상 1등급을 유지했었고 그렇게 수학을 잘했던 제 경험들을 살려서 지금은 따로 많은 과외생들한테 수학을 알려주고는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수학자처럼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심리학적으로 수학을 분석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 많은 학생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또 항상 유독 수학에 대한 질문들, 왜 수학을 배우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재밌게 얘기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수학입니다. 일단 먼저 이 수학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수학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는 결국엔 수의 학문입니다. 그것들의 줄임말이 바로 수학이죠, 수학. 수의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수가 필요합니다, 수.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배울 때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숫자에 대해서 배우겠죠, 당연히. 또 이 숫자랑 같이 결합돼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 기호와 문자입니다. 이 기호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사칙연산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 대표적으로 우리는 수학에서 문자를 언제 쓰냐면요. 미지수를 활용할 때 보통 문자를 많이 씁니다. 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 줄 알아요? 단위란 것도 있어요. 단위. 예를 들면은 활용 문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리 속력 시간, 농도, 뭐 퍼센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의 학문에서 수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숫자, 기호 문자, 단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저희는 이것들에 대한 학문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볼까요? 잘 보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잘 하지도 않는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미적분을 배우고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제가 항상 수학 공부를 했었을 때는 기하와 벡터까지 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기하와 벡터는 왜 해서 내가 일상생활에 쓰지도 않는 걸 왜 할까라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가장 수학의 첫 번째는 활용입니다. 활용. 아니 갑자기 활용이 무슨 말일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을 풀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어찌 보면은 출제 유형이라 할까요?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의 특징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바로 국어로 서술되어 있어요. 보통 예를 들어드릴게요. 1 더하기 1을 우리가 그냥 수학에서 표현할 땐 당연히 이거잖아요. 1 더하기 1. 근데 이제 활용 문제로 넘어와서 이것들이 서술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1에서 2를 더한 값은 이렇게 서술이 바뀝니다. 갑자기 우리가 알던 수학, 숫자, 기호, 문자, 단위를 사용했었던 우리가 알던 수학에서 달리 활용 문제는 국어로 서술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어에 맞게 1에서 1을 더한 값은 이라고 1 더하기 1이 바뀌어 출제가 되죠. 이런 활용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요. 많은 친구들이 아니 뭐 국어를 이해 못해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수학을 배워야 되는데 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수학은 수의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수를 많이 달고 살진 않아요. 물론 시계를 보는 그 숫자, 시간, 보통 여러 가지 있을까요? 물건을 살 때 가격,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근데 그거는 보통 한 중학교 1학년 수학, 초등학교 6학년까지 배우는 그 수학 정도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고등수학은 왜 배우냐? 이 수의 활용이 문제가 어렵고 계속해서 출제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은 언어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마다 당연히 우리가 수학적인 접근이라고 따졌을 때도 수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더하기 1이 아니라 국어로 서술되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는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1 더하기 1은 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서 이야기하죠. 어떤 것들을요? 수학이란 학문 자체 혹은 수학을 사용해야 될 때마다 언어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수학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쓸 때는요, 이 활용의 문제처럼 보통 푸는데 모든 수학을 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활용 문제를 가장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럼 이 활용 문제를 왜 어려워할까? 여기에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고력, 독해력, 이해력 등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1 더하기 1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저 암산, 흔히 말해서 내가 1 더하기 1이라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흔히 유형을 암기하면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러나 활용 문제들, 도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이 문장을 독해해야 됩니다. 독해. 먼저 읽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1에서 1을 더하면 이 에서와 을, 흔히 말해서 국어에서 말하는 목적, 서술, 여러 가지 독해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이런 독해적 이해뿐만 아니라요,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과연 어떠한 것들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나한테 어떤 것들을 바라는지에 대한 이해력이 당연히 수반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활용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런 쉬운 문제 유형의 암기, 유형을 외우는 스타일의 문제들은 너무나도 쉽고 반대로 국어로 서술되는 활용 문제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갔을 때 수학이 필요한 건 바로 이 활용에서 필요했던 이 사고력, 독해력, 이해력이라는 정신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성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방식. 이 이성적인 사고방식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죠. 또 내가 논술적이고 논리적이게 어떤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요. 또 추론적인 능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어떤 증거들과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추론이거든요. 추론. 이 추론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재밌게 표현하자면 제 취미생활 중에 방탈출 카페에 가면은 이 추론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여러 가지 단서들을 찾으면서 어떤 방을 탈출하기 위한 목표로서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내가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력, 창의성, 그런 모든 종합사고력을 바탕으로 목표를 통과하는 거죠. 제가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어찌 보면 방탈출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 이과적인 능력들이 뛰어났고 이성적인 사고방식들이 뛰어났기 때문에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하는 이유는 간단히 첫 번째로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들은 마치 활용 문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냉정하게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해결을 하는데요. 그 이성적인 사고방식들이 바로 이 활용 문제에 푸는 수학의 활용 문제에서 나오는 능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능력들이 결국엔 내 안에 쌓이면 한마디로 수학을 잘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런 능력들이 성장하다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이과적인 사고방식,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분야들이 같이 능률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로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면을 다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사고력, 독해력, 이해력을 기르기 위해서죠.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바로 논리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둑을 뒀거든요. 집중력이 하도 안 좋아서 바둑을 뒀었는데 이 바둑이 그저 막 두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 심리전도 걸고 또 창의적인 어떤 수도 고민하고 또 논리적으로 굉장히 수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기기 위해선 흔히 말해서 셋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특정 수들을 연결해 나가면서 제가 더 유리하게끔 상황들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바둑을 두면은 이 논리성과 창의성이 자동적으로 개발되더라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창의력 문제, 논리적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수학은 이 창의성, 논리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이 어려운 게 사실이죠. 반대로 어려우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왜냐? 우리의 뇌는 이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점점 이런 능력들이 커져가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초등학교 문제는 쉽겠죠. 중학교 문제는 더 어려울 것이고 고등학교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데 그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점 내 안에 논리성과 창의성이 증진이 되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이거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갖고 나의 이야기들을 전할 때마다 논리적인 것들은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창의성, 요새 창의력 인재이니 뭐니 하면서 창의성 많이 강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창의성은 우리 인생에서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인데 우리가 이 수학 안에는 이 모든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능력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요. 반대로 수학을 못하면 못할수록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떨어지겠죠.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반대로 내가 부족하다면 더욱더 수학에 치중해야 되고요. 수학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없는 이 능력들, 문제 해결 능력과 이성적인 사고방식, 또 논리성과 창의성들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수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성공적이고 수월하죠. 전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논할 때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수학을 배우고 수학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인생의 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배운다는 건 단지 우리가 그냥 수의 학문, 숫자, 기호, 문자, 단위 이것들을 맨날 푸는 그런 암산, 연산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활용 문제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상황 가운데 수학은 이미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것들이 같이 발전되면 실제로 단지 수의 얘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또 이런 논리성과 창의성이 결국엔 내 안에 훌륭한 정신적인 요소로 작용해서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나를 더 발전시키는 인격적인 요소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대체 이 어려운 수학 여타 선진국들은 이렇게 수학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생각이 드실 때마다 반대로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음에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큰 기술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특별하게 높은 이 수학 수준 때문인 것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학 수준이 월등히 높으니까 반대로 이런 기술력과 그 기틀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가 이루어 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과정이자 순간일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인생에서 크게 수학이 전공이 아니라고 하시면 특출나게 잘할 필요는 없겠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수학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수학은 결국 내 인생에서 지혜를 얻게끔 해주는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학 왜 해야 될까?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드렸던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